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.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그 큰 낙폭을 딛고 좀 반등하고 있어요. 지난 2주간 이 신종 코로나 사태 여파로 인해서 그리고 공포 심리에 의해서 글로벌 증시의 시가총액이 한 3.5조 달러 증발했다고 하거든요. 네. 그런 것을 이제 감안을 한다면은 역시 좀 기술적인 반등의 성격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어제 이 상하이 증시가 굉장히 오랜만에 개장을 했죠. 그리고 예상대로 7.7%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하지만은 인민은행이 어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의 동요를 좀 막기 위해서 또 방어를 하기 위해서 1.2조 위안의 유동성을 또 투입을 했고 영래포 금리 인하 등의 이런 부양책을 내놨기 때문에 향후 이런 정책들의 좀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심리 등이 좀 작용을 했고요.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어제 좀 선물 시장부터 좀 반등 기미를 보이더니 오늘 갭 상승을 하고 일단은 상승폭을 좀 꾸준하게 지켜내면서 끝이 날 것 같습니다. 네. 상승 탄력을 계속 유지한 채 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뭐 이렇게 장중에 상승 탄력이 높아졌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.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예상 밖에 또 호조세를 나타냈다면서요. 네, 역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불안 심리가 굉장히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. 펀더멘털 측면에서 좀 호재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도 증시가 좀 힘을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S&P 500 지수의 일중 흐름을 한번 보면요. 오전 10시 즈음 해가지고 장중 좀 고점을 찍었음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때가 바로 1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 시점이 되는데 이 지표를 좀 살펴보면은 전월에 47.8에서 크게 오른 50.9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6개월 만에 확장 국면에 진입을 했고요. 그러면서 컨센서스 48.5도 큰 폭으로 상회하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지표가 이번에 나왔습니다. 세부 지표로 좀 살펴보더라도 신규 주문 지수가 47.6에서 52로, 그리고 생산 지수가 44.8에서 54.3으로, 그리고 신규 수출 주문 지수도 47.3에서 53.3으로, 즉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 다 좀 좋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. 설문 기업들의 답변을 보더라도 여전히 어떤 관세라든지 아니면은 제조업 경기의 추가 둔화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지만은 네. 글로벌 수요 반등 기미가 보인다는 언급을 좀 내놓기도 했고요. 어제 이 1분기 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좀 하향 추세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. 네네. 뉴욕 연방은행의 자료였는데 하지만은 오늘 ISM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또 애틀란타 연은에서도 GDP 나오라고 해가지고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를 하죠. 하는데 네. 이 수치도 2.7%에서 2.9%로 좀 올랐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역시 오늘 증시에도 호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ISM 제조업 지표,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제조업 경기의 움직임을 반영을 할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내용은 포함이 된 건가요? 안 된 건가요? 요번에 되지를 않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오늘 물론 ISM 제조업 지수가 오랜만에 확장 국면에 좀 진입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좋게 해석이 됐지만은 네네. 좀 반쪽이다. 어떻게 본다면 좀 허점이 있다.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될 텐데 신종 코로나 사태의 여파가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, 즉 2월 지표에서 당장 좀 반락이 나타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역시 최근 들어서 코로나 사태 이 여파로 인한 경제 타격에 대한 이 전망치들이 계속해서 좀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. 그래프를 한 가지 보시면요.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라는 영국의 좀 보수적으로 좀 전망을 하는 이 경제 전망 관련 싱크탱크가 되겠습니다. 근데 지금 보시면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020년 1분기에 한 2%포인트 정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. 네.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보더라도 한 1% 정도,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더라도 한 0.5%포인트 정도 타격이 예상이 되고 이런 타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물론 좀 이 상쇄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는 지표를 좀 맹신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. 이 기관에서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5.6%로 추락할 것이다.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.9%였는데 이게 2.3%로 기존 전망 대비해서 0.2%포인트 역시 좀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지표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불확실성, 뭐 긍정적이지만 그래도 약간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이야기고요.
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물론 시장은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있는 상태죠. 사실 이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좀 풀리는 기미가 보인다라든지 물론 확산 속도는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고는 있지만 네네. 하지만 이 사태 자체와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호재가 전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여전히 좀 경계 심리가 남아 있는데 몇 가지 좀 업데이트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지금 전 세계 27개국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사망자가 362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죠. 사스가 중국 보토에서의 확진 환자가 5,300여 명, 그리고 사망이 349명 정도로 집계가 됐었기 때문에 벌써 사스 사태를 넘어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.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업데이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외교부가 미국이 공포라든지 아니면 패닉 반응을 좀 조장하고 있다. 그리고 우리한테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좀 비판을 했고요. 이 WHO 사무총장이 신종 코로나의 억제를 위해서 여행이라든지 교역 금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재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국이 중국인 입국 금지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내놓고 있죠. 그러다 네. 보니까 중국에서도 좀 답답한 입장을 내비친 것 같다는 얘기가 돌고 있고 WHO 측은 또 전 세계가 좀 위험할 정도로 안일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미국의 확진자 수 역시도 지금 11명으로 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자체와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어떤 좀 호재거리를 찾아볼 수는 좀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. 업데이트된 내용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코로나 감염자가 크루즈선으로 관심이 좀 옮겨갔어요. 네. 크루즈선이 좀 이 스포트라이트를 간밤에 좀 받은 것 같습니다. 네네. 무슨 얘기냐면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라는 일본의 크루즈선에 대한 검역이 진행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왜냐면은 지난달 25일에 홍콩에서 하선했던 한 승객이 주말간의 양성 판정을 받아서 이 승객 3,700명이 지금 검역 대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이에 어떤 이 항공주도 계속해서 최근에 좀 이 부침을 받고 있고 그리고 크루즈선 관련해서도 관련주가 몇 가지 있습니다. 이런 관련주들이 대부분 좀 하락하는 등 이제는 어떤 이 광범위하게 어떤 크루즈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우려 그리고 이게 또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? 네네. 이런 부분들이 이 사태 자체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좀 경계 심리를 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우려감이 계속 남아 있는데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는 건 그럼 좀 단순한 저가 매수로 봐야 될까요? 일단은 지금 보면은 사태 자체가 그다지 잠잠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 물론 반등이 나타나기는 했지만은 이게 완전히 좀 저가 매수 기회를 잡고 물량이 들어온다라고 보기보다는 네네. 아직까지는 좀 경계 심리가 우세한 것 같아요. 선트러스라는 IB에서는 결국은 이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미국 증시가 좀 급락 장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기술적 반등은 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정이 더 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S&P 500 지수의 조정이 평균 한 47일간 지속이 됐었다. 이거 캘린더 이어 이 기준이 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한 9%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 현재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한 17일간 지지부진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하락폭이 2% 이상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아직 그래서 조정이 끝난 건 아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조금 전에 전해주셨지만은 이 핑코의 전 CEO 엘 에리언도 예전과 코로나는 좀 상황이 다르다. 중국이 거의 마비가 될 것이며 그리고 전 세계 경제도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가 매수 기회를 좀 맺히는 그런 이 목소리에 좀 경계론을 내비쳤거든요. 네네. 아직까지는 오늘 이 하루 반등만으로는 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지금 중론인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데 특징 종목 살펴볼 텐데 나이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면서 좀 상승을 했다면서요?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경계론이 있는데 네네. 나이키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복수의 IB에서 저가 매수 기회라는 콜이 들어와가지고 네. 오늘 주가가 한 4% 가깝게 좀 급등을 했는데요.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UBS에서 먼저 중립에서 매수로 이 투자 의견을 올렸고 그리고 목표 주가도 103달러에서 136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한 거의 40% 정도의 업사이드를 좀 보고 있는데요. 내용을 보면은 제품 혁신 투자, 여기에 온라인 판매 확대 등의 모멘텀에 향후 5년간의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밝혔고요. 현재 이 나이키의 FY 2020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퍼가 한 32배 정도입니다. 근데 UBS는 이게 너무 저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37배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여기에 또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비중 확대 의견과 그리고 목표 주가 111달러를 그대로 좀 유지를 했는데
최근의 조정이 절호의 매수기에 멀티이어 어퍼튜니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이런 수년간의 어떤 기회를 제공할 만한 이 찬스가 왔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, 그러면서 나이키가 곧 투자자 미팅을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서 디지털 부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비자 직접 판매, 역시 이것도 온라인 판매가 되겠죠.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좀 발표를 하고 또 실적 성장 가속화 전략을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또 콜을 남겼습니다. JP모건의 말을 반대로 얘기해 보자면 지금 안 사면 몇 년간 너는 잃어버릴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마감 임박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맞습니다. 결국 이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평가네요. 결국은 이제 예전에 저도 이 종목 레이더 시간을 통해서 나이키를 말씀을 드릴 때 네. 중국 모멘텀이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양대 모멘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진이 높은 이 온라인 판매를 늘리고 또 소비자 직접 판매를 늘리고 있는 부분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. 네네. 결국은 전자는 좀 훼손이 될지 몰라도 후자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게 지금 월가 IB들의 좀 공통적인 의견으로 오늘 나온 것 같은데 UBS에서도 중국의 매출 증가율이 10%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그리고 코로나 여파로 인한 매출 타격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는 했습니다. 하지만 양사 모두 다 굉장히 온라인 판매 확대라든지 아니면 DTC 부문의 성장 이런 부분에 좀 이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바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. 지금 나이키를 보시면은 DTC 그러니까 어떤 이 플래그십 스토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ABC마트 이런 데서 파는 게 아니고 네. 직접 이 소비자들에게 파는 온라인 판매와 그리고 직영 매장을 합친 그 비중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30% 비중을 넘어가고 있죠. 근데 이런 부분에서 마진을 더욱더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IB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고 이를 통해서 또 매출 증가세도 좀 가속화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도 지난주에 나이키 매장을 들러서 가족들이 온 가족이 함께 쇼핑을 좀 하고 네. 왔었는데 그때도 뭐 사실 사람들은 꽤 제가 봤을 때는 많은 편이었었어요. 결국은 이제 이런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어떤 투자 심리로 인한 주가 하락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네요. 나이키가 지금 52주 고점 대비해서 약 한 9%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. 네네.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이 지금 보면은 나이키라든지 에스티로더, 애플 같이 대표적인 코로나 피해주로 꼽히는 이 기업들에 대한 이 매출이라든지 실적의 타격을 한 3에서 5%로 잡고 있다. 네네. 그렇다면은 이것이 결국은 주가의 이성적인 하락폭이 되는데 결국은 나이키도 한 9% 정도 하락하니까 이거보다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해석 때문에 이렇게 네네. 매수콜이 나온 거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좀 염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어떻게 본다면은 어디가 저점일지 시장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디가 정확히 저점일지를 또 가늠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이런 UBS와 JP모건의 콜은 굉장히 좀 과감한 또 콜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. 알겠습니다. 자, 나이키까지 봤습니다. 2월 3일 미국 시장이 잠시 후에 마감됩니다. 마감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월 3일 월요일 미국 시장이 마감됐습니다. 3대 지수 모두 반등을 성공한 채 마감이 됐고요. 각각의 지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. 장 한때는 뭐 190포인트 정도까지 상승 탄력이 높아지기도 했었는데 상승 탄력을 약간 줄였습니다. 0.47% 오르면서 28,388.62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. 자, 이어서 나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죠. 나스닥 지수는 아무래도 굉장히 큰 상승 탄력을 보였네요. 1.2% 오르면서 9,261.32의 장을 마쳤고요. S&P 500 지수도 0.79%, 0.78%, 81% 뭐 이 정도 올랐습니다. 3,251.68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. 자, 반면에 유가는 뭐 지금 거의 계속해서 $50의 뭐 턱걸이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시장 평가부터 먼저 들어볼게요.
결국은 약간의 경계 심리는 남아있는 것 같지만은 지표가 좀 좋았기 때문에 결국은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좀 관심이 어떻게 본다면 좀 멀어졌다라는 네네.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 증시를 좀 나쁘게만은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. 저희가 오늘 이제 2월장을 시작을 했잖아요. 네네. 근데 1월장에 좀 좋지 않았죠, 막판이. 네. 근데 2월장은 역사적으로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. 또 반면에 지난 20년간 S&P 500 지수가 1월에 하락을 했을 때 네. 그 남은 11달 동안에 평균 이 상승률의 중간값이 10.5%로 1월에 상승했을 때의 7.9%에 비해서 오히려 좋았습니다. 네, 네. 이런 또 데이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의 좀 투자 심리가 강화가 되고 이러면은 또 이런 불리시한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? 그런 부분들이 오늘은 좀 영향을 좀 미친 것 같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저희가 S&P 500 지도를 펼쳐놓고 종목별 그리고 산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저는 뭐 구글도 있고요,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요. 뭐 굉장히 오늘 파란색이 향연합니다. 맞습니다. 물론 오늘의 이 반등을 어떤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장을 놓고만 본다면은 역시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좀 회복이 됐다라는 게 구글이라든지 그러니까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 기술주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. 물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신종 코로나 여파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특징주를 좀 살펴본다면은 엑소모빌의 주가가 한 2.3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계속해서 국제유가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죠. 그리고 최근에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. 여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에서 또 매도 의견을 내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. 그 외에 지금 보시면은 AT&T라든지 버라이즌, 즉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지는 이 통신주가 좀 못 가는 모습이었고,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담배 업체인 알트리아도 주가가 한 2% 정도 하락을 했는데 공통점이 배당이 굉장히 높고 좀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지는 종목들은 오늘 좀 못 갔다라는 점을 여기에서도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좀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EA, 저희가 뭐 FIFA 이런 축구 게임으로 좀 유명한 그런 회사가 될 텐데 네네. 오늘 한 3% 가깝게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괜찮았습니다.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BMO에서 지금 보면은 스포츠 게임이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고 또 스타워즈 게임을 출시를 해가지고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 이런 모멘텀이 지속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불투명하다라고 콜을 남겼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오늘 EA의 주가 하락세에 좀 영향을 미쳤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들리는 소식이 구글이 실적을 발표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. 구글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. 제가 지금 잠깐 읊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구글 실적을 살펴보면요.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가 $12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실제로는 15.35달러가 기록이 됐습니다. 15.35면 12달러에서 15.35면 어느 정도입니까? 지금 거의 그 예상치에 비해서 한 30%, 20% 정도의 그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네요.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은 또 좋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죠. 애플과 네네.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이 전망이 좋지 않고 그리고 이 광고 매출에 대한 우려가 좀 많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때 경영진이 우리는 지금 광고의 좀 형태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. 모바일로 네네. 좀 전환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광고 플랫폼도 좀 변화를 주고 있다.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때도 의구심이 있었는데 결국은 사실은 이런 변화들이 좋은 실적으로 이어지는 좀 결과로 입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네. 그때 대비해서 어떻게 본다면은 기대치도 굉장히 좀 낮아져 왔던 그런 감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 같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글은 오늘 장중에도 3% 넘는 실적을 기록을 했었는데 조금 전 보셨던 것처럼 시간을 거래에서도 1% 넘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록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